해줍니다. 김씨보다 박수 좀 치라. 너무 열댓 개 맞았다고 자꾸 나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러지. 강의 들었잖아 인간아. 들어도 들었다고 안 하면 들었다고 안 했으면 시험칠 같지. 어, 그 가까이 나와있네. 왜 그래? 조금 좀 이해해 주시고. 너 요번에 책계지가 근데 45,000원인데 무조건 사야 돼. 왜? 이거 한 건 팔면은 이제 법인에 만원서 그 기부 투자한다. 무조건 저 법인에 만원 기속된다. 이거 이제 그 내일 가서 가는데 포지 정식 넣고 45,000원 한답니다. 아 나는 품질 인정 나 다른 걸 봐가지고 머리야 진짜. 저는 그 공장심사 쪽으로 봤어요. 문제를 풀면서. 그 다음 넘어갑니다. 20번입니다. 오늘 강의는 뭐 추정하고 저 학정 강의를 하고 그 부산에서 완전 강의를 한다 했습니다. 그거 답입니다. 이거 아침에 유인물에도 있었고 그죠? 저 강의할 때도 있었어요. 유인물은 없었어요. 아 유인물에는 이거 유당 배치법 있잖아. 아 그건 있었어요. 아 여기서 그래서 알아서 그래서 머리에서 빼내야지. 그까지 하면 내가 뭐 춤추자요. 아 나 참. 아이고 누나도 참. 제 할 일은 다 했어요. 내가 누나한테 보여줄게. 내가 지금 강의하면서 자 봐봐. 이 강의하면서 내가 이것까지 읽어줬어. 원본 말고 처음에 서울이가 보자 이거라 했잖아. 그지? 예, 쪼로로에 놓자. 아 이걸 나도 기억나. 나도 못 적었어. 초중까지 적었는데 세 단계 해야 된다. 아니 보니까 순수대로 적으래. 순수대로 초중까지 노는 순수가 안 노는 거야. 학정 학인 학정 헷갈려버려 진짜. 아 저는 이제 적긴 적인데 학정 완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건제품입니다. 자 건제품 올해 시험 논다고 그렇게 제가 거품 물었습니다. 1차 분석할 때부터 강의 이제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1차 기출문제 한번 찍어봐. 이제 앞으로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반드시 1차, 2차 60% 중복된다고 제가 여기 보세요. 올해 1차입니다. 건제품. 작년에도 건제품이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7원씩 1차 놓았습니다. 7원씩 4개 적용. 그래서 마지막에 그 339가 1차 그 전체를 봐가지고 강의를 다 했습니다. 했고 건제품하고 올해는 자 보세요. 1차 문제를 하면서 뭐 했습니까? 사후 경쟁이 나온다.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낼 수밖에 없다는 거면 사후 경쟁이 나온다. 뭐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을 공부하십시오. 기본을 공부하시고 61번 냉동 저장 시 품질 변화 방지책 이것도 나왔죠. 올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시각에서 단순하게 눈에만 보이고 가지고는 못 적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를 좀 까시가지고 내년에 공부하는 김씨 문사 같으면 베이스를 많이 까시가지고 그러면 쉽게 보입니다. 2차는 특히 공부한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1차가 달라가지고 19번입니다. 건제품 협찬문. 저도 봐도 이거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제가 현재로는 누나는 다 몇 번 했어. 3% 말은 해조루, 말은 해줘요. 5% 말은 해조 분. 나머지는요? 아 그거 2개만이에요. 2점짜리였네요. 넘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하고 18번은 안전성 검사하고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보는데 사용검증 유해물질은 우리 김용희 때 시험 때 나왔습니다. 이게 김용희 시험 때 나왔습니다. 이거 크로람페니콜, 말라카이트 그린. 누나 이거 몇 개요? 3개 해야 돼요. 네트로프란 아니야? 예, 니트로프란까지 해야 돼요. 말라카이트 그린, 크로람페니콜까지죠. 야, 나 이거 했어요? 네. 했어요? 네. 오 실력이 상당하다. 이거 들으면 안 돼, 이거. 이거 여기 있어요, 책에. 책이 아니고 책에 있다고 다. 이게 16년도 우리 시험 때 놓은 거야, 우리 딸이. 근데 그만큼 누나는 공부 많이 했잖아. 많이 해서 못해. 그래, 아니, 지금 봐봐요. 아까 전에 논 문제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 안전성 고시가도 공부해라고 했잖아요. 이게 처음에 할 때도 계속 뭘 할 때도 안전성 검사는 읽어봐라 했잖아. 이게 베이스입니다. 보세요. 우리 때 시험 때 이겁니다. 2차 서술형인데. 2차 서술형이 지금 10건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2건 가지고 있고, 2건 가지고 있는데,
개정 들어갈 겁니다. 이게 보면 64페이지 계속 할 때 읽어가라고 했잖아. 이 베이스에 다 들은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여기도 보면 읽어볼게요. 금지된 위험을 보면 마라카이트 그린, 클로람페니코 추가가 됐어요. 최근에 이 프란 있고 이거는 그쪽으로 추가된 것 같은데 니트로프라는 게 이게 추가됐을 거예요. 우리 때는 이제 2개밖에 없었는데 추가돼서 밑에 있어요. 예예예 니트로 프라는 거 추가됐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에서 2주간 특별관리하는데 이거는 11개월에서 2주간 특별한다. 작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때도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지된 거 됐을 때 네가 저 수품사를 검사관 공무원이면 어떻게 할래? 이때는 금지된 거 사람 먹으면 빽 가버리니까 직보입니다. 직보를 하면 안 됩니다. 사후 보고입니다. 다른 거는 먼저 보고하고 승인받고 지시를 받는데 이거는 이 국민이 죽는데 보고할 시간 어떠십니까? 이거 바로 그냥 처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 보고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렇게 적었거든요. 그거하고 같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 위에는 물론 정밀검사 3개가 놓았기 때문에 하필 0.2 mg 이하이 된다 이런 얘기. 이거를 찍어보니까 저는 이거 암피실린을 찍었거든요. 네? 이게 3개를 찍는데 옥시테트라사이클린하고 테트라사이클린. 암피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이더라고요. 그럼 3점이니 그냥 누나 2점 받았네. 네. 그러니까 아니 누나 이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분은 누나 물어볼게. 나 16분은 나 이거 일단 머리가 아파가지고 다시금 말하는 게 뭐야 그놈이 뭐야 이 뭘 물어본 거예요? 여기 이 말은 얘네들이 여기에 행태 여기 향미 색채 보기. 협찬물 형태가 들어가는 저기를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일단 마른 오징어는 들어가네. 예. 마른 오징어 그러면은 풍목을자 뭘 넣어라. 예, 여기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통 항목을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 향미 색채 협작에다 이렇게 써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쓰라는 얘기예요. 향미는 고유의 향미를 띠고 공통에 적용된 검상목. 아니 그저 마른 오징어 이게 행태, 색택, 협작물로 항미까지는 들어가는데 항미, 색택, 협작물. 행태. 마른 오징어는 협작물 안 들어가요. 마른 오징어 협작물 들어가던데. 마른 오징어가 협작물. 네, 일단 나중에 찾아볼게요. 학교 기준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쓰긴 썼는데 이제 누가 틀리든지 대단한 맞든지는 거예요. 말 모르겠고. 지금도 이거 보고도 이해가 안 가. 이거 이런 거는 내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라. 진짜 그런 거야. 이런 거는 진짜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자, 15번입니다. 냉동 해조류의 감능 검사 합불 판정입니다. 합불 판정입니다. 합격이 뭐라 했냐? 수산물 분석하자 검사관이라든 정밀 검사할 때 합불 판정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냉동이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냉동이니까 온도도 들어가고. 이게 이제 저는 뭐냐면은 카페 예상 33번이 있거든요. 예상 문제 33번 자 올린 게 책을 내고 나서 보면은 구한행님이 질문을 했어요. 해조류 유통체계가 나온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하면서 가공품 유통체계라든지 원양어선에 대한 어떤 유통체계하고 다 물어봤어요. 그걸 가지고 형님들 다 적었을 것 같더라고. 그 문제가 우리나라 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상문제 33번에 있거든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면요. 보십시오. 이거는 지적재사건의 확실함은 제가 뺏긴 게 아니고 제 머리에서 뺏겼어요. 어디서 적중 예상문제 33번. 다음에 김세무사 책 쓰고 우리가 나중에 쓸 거 아니야. 내 거 뺏긴 데에서 절대 옆에다 김용의 확실하다고 우리나라 책은 이거 해조류의 유통구조 이거 적용하면서 우리나라 내 가지고 있는 책 다 봤어. 없어. 이거하고 가공품 유통 이거 다 적어놨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쉽게 좀 3점짜리니까 몇 개를 맞춰든 간에 1, 2점 이상 받으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 14번입니다. 부고입니다. 제가 2차 수준에 보니까 부고를 찾아봤거든요. 20회 모의고사 중에서 한 7번 올라가 있더라. 야, 참.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부고는 합불 판정이 아니고요. 특상 보통의 10개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2차 거기도 보면은 핵심 병문백단 7페이지하고 11페이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 보고 나면 확실하게 했지만.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닌 가공업자나 특산물업자나 수입업자가 유통업자가 만드는 합불 판정 거래단위하고 그리고 만들고 나서 보관온도가 아닌 중심온도의 상황에 들어가 가지고 제3자 보는 시각 합불 판정하고 또는 마른 멸치, 마른 눈뭇가사리, 마른 톳
그때 하고 합불 판정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선이. 근데 그게 헷갈려. 그러니까 출제자가 올해를 갖다 뭐 굉장히 어떤 그 고민하고 문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고해라고, 왜냐면 그때도 합불 판정, 등급 판정하고 같으니까 요거를 같이 써도 됩니다.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선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지만, 크기 항목에 따라서 공통구경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마리 크기는 어떻게 했는데, 1, 2등 대놨고, 특상 보통 대놨고, 그러니까, 문제 순수도 1, 2등이니까, 헷갈려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쭉 보니까, 크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하니까,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40이 넘어야 되고, 뭐, 하니까, 특상 보통인데, 상 보통 같죠. 에? 근데, 1등 아니고 2등이다, 이렇게 치는 분도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험 끝나고 보통 분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포준거래 단위하고, 등급구경 10개, 보고부터, 부고부터 10개. 그때는 특상 보통으로 한다 그랬죠. 그리고 보관운도고. 그리고 그 뒤에는, 마른 김부터 해가지고, 마른 김, 마른 그 멸치, 마른 어묵가사리, 마른 톳. 여기에 1, 2, 3등이라든지 그 문제하고, 그리고 합불 판정, 합격이냐 불합격 판정하고, 선을 끄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3자가 그 수품사라든지 검사관들이 검사할 때는 중심온도 기준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그걸 다 생각해가지고 1등, 2등 특상 딱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험생은 쫓기는 입장이니까 처음은 아닌 것 같고 두 분은 찍습니다. 근데 상을 찍어야 되는데 2등을 찍는다는 겁니다. 찍어도 괜찮습니다.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이제 밑에가 제대로 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점짜리니까 이게 2점짜리다. 이해가 갑니까? 이거 5점짜리 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이걸 보면서도 틀리라고 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험생은 쫓기는 입장이니까 헷가닥 하는 거죠. 헷가닥. 그래서 문제를 고유한 항미를 갖고 닿는지 없었고 인체 해로운 성분이 없어야 되고 중량이 아니고 행태 크기가 균일해야 되고 수분이 20이다 이런 말까지 이거 2점짜리가 5점짜리입니다. 2점짜리였다는 겁니다. 틀리도 당락에 좌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른 거 밑에 맞추면 1점 이상 받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우젓입니다. 새우젓의 합격 기준입니다. 새우젓도 특상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부고 밑에 새우젓하고 10개 있죠. 10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13번하고 14번하고 특상 보통 해가지고 등급 판정 10개 안에 들어간다. 이런 범위를 가져야 되는데, 뒤쪽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합불 판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헷갈려버린다는 거죠. 새우젓입니다. 새우젓이고, 변색이 없다. 모유 항미 같고, 액집에 20이죠. 네. 일단 바꿔고, 잡어란 말보다 다른 혼입, 특상 보통 3, 5, 10이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인데 2점이래요. 자,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들이 낸 문제는 2점짜리 있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많이 보면 맞출 수 있지만 뒤에 5점짜리 뭡니까? 조금 공부한 사람은 쉬울 줄 몰라도 이거는 그 응용력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김세무사 맞지? 그래서 5점짜리예요. 앞에 문제는 누가 더 많이 봤냐? 작년에 3회 문제가 그런 겁니다. 많이 빤 사람만 합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그걸 보고 외운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수분사입니까? 수분사는 오간에 작용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진짜 자기의 관능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할 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술형은 그런데 우치정하면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서술형 문제 5점짜리는 굉장히 창조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품사로서 어떤 비전이라든지 수분사의 사항 정리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서술형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보시고 단순하게 맞고 안 맞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수분사가 놓았습니다. 수산물리관리사가 김용의 수분사입니다. 128번입니다. 129번이네. 헷갈리네. 129번 김용의 수분사가 개별 포장을 하는데 냉동 오징어입니다. 냉동에 불합격 처리되었대요. 그래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죠. 건조 유소인데 건조가 되어 있고 유수 현상이 발생했대. 왜냐면은 그 냉동 고등어는 건조가 되어버리면 그레이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동이니까 냉동 어떤 동계를 했는데 동경을 어떤 거 보호하는 게 속포장 아닌가. 속포장 대신에 그레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냉장을 하고 하는데 일단 그레이징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야 그레이징 하는데 누가 하니 그러고 분무기로 뿌는데 그래. 야 왜
그 저 몇 센치 하니? 이거 이제 그레이징은 전도 예상을 했거든요. 이 그레이징 문제는 몇 센치 하니? 그러니까 동결 상태에 어치에 0.3인가 뭐 한다 샀더라고. 그 상태에서 하고 그러면 또 그레이징을 할 때 뭐 침질을 하든 분무를 하든 간에 몇 번마다 계속 이렇게 뿌려주니. 왜냐면 그 동결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건조가. 왜 건조가 돼버리면은 고등 안에는 그 단백질도 많고 지지도 많을 거 아닙니까? 고등어 그죠? 지지는 많으니까 일단 산소가 결합되면 산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패가 나오는데 건조가 된다는 것은 산패 현상이 나오면서 어떤 건제품에서는 유수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수란 말을 쓴 겁니다. 그랬으면은 그레이징 쪽으로 좀 고민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주는 게 안 좋았겠나. 그러고 나서 온도 관리니까 관리는 건 제한돼 있어요. 제한다지만 온도 빼고 습도도 일정하게 잘 유지하자 이런 말 써. 온도나 습도나 같나? 다르지? 다르지. 습도는 다르죠. 그러니까 습도 유지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습도는 물인데.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저는 그레이징 쪽으로 포인트를 좀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11번입니다. 의혹 연제품 탄력 검사. 제가 최근에 이제 컴퓨터 해가지고 연제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누나는 그때 못 봤지? 예. 그때 예전 누나가 투플러고 나와가지고 이거 정리 다 했습니다. 내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 보십시오. 김세무사 맞죠? 진짜 컴퓨터 많이 보십시오. 진짜 자료 많이 올렸어. 근데 얘가 이게 답이 뭐예요? 이게 답? 접었을 찐 어묵, 때, 예. 구운 어묵, 특수 포장 어묵, 맛살입니다. 아 그래요? 누나 몇 개 맞췄는데? 저는 구운 어묵, 특수포장 어묵하고 찐 어묵 했어요. 그래도 됐었어요. 3점이나 4점이나 뭐 2점이나 똑같이. 이게 뭐냐면요, 그 탄력 검사가 5mm 두께를 해가지고 이제 의육 연제품은 찐 어묵, 구운 어묵, 맛살 등이 있는데 특수 포장 어묵은 또 별도로 5mm가 있어요. 하여튼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 혼합 오죽 소시지 케이싱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강의자료 연육에 223번 강의자료 연육 카페 강의자료 여기 있네. 이거 보면은 있거든요. 강의자료 223페이지 223 여기 있네요. 연육 합격. 봐봐. 결국 시험에 대해서만 열심히 외웠지 이거는 안 나요. 아니 즐거운 우유 올려놨고 저는 이제 겔로 온다고 해가 수림이하고 이런 거 지금 올려놨지. 이런 식으로 이게 절곡실은 C급이 뜨고 연제품이 뜨고 하면서 쭉 올려놨잖아요. 여기 있잖아 5cm 5cm 옆에 보세요. 어묵류 찐어묵, 구운 어묵, 튀김 어묵, 맛살이 있어요. 4개가 있는 거야. 옆에가 있잖아. 근데 특수 포장 어묵이 또 있어. 5cm가 5mm 두께로 절단한 것을 반으로 접어도 저 뭐 금이 안 가지 않는다. 특수함도 의육 소재 이게 지금 이거는 여기 있잖아. 혼합 의육은 여기 있잖아. 이거 아닌 거야 이제 그랬어요. 보면 그리고 나서 혼합 어육도예요? 네 아니라고. 그리고 나 특수부 있잖아. 여기 내가 이게 볼드칠까지 해놨네. 볼드칠까지. 저를 믿으라니까. 요거 있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저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적었지만 그렇고 이 유통에 보면은 이제 10분입니다. 유통인데 그 상품이다. 프리메이트 브랜드 해가지고 강의를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상품란 것은 그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소잉입니다. 소잉이라는 어떤 그런 그 PR 개념인데 여기서 뭐 다른 경쟁 피폐하기 쉽게 한다. 맞죠? 자기 회사를 하고. 그 다음 다른 게 모방을 상품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 상품법에 그때 지식재산권이니까. 상품 상황에 따라 브랜드가 변하는 장점이 있다. 이게 이제 저는 절반으로 봅니다. 틀리다고 OX니까 X는 틀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상품을 가고 나면 상품법에 등록하고 하는 어떤 시기라는 있기 때문에 상품이 A 상품이 이런 모양이 있었는데 B 상품은 네모다. 바로 상품을 바뀌지는 않겠죠. 똑같겠죠. 바꾸려고 그러면은 또 상품 등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식재산권에 방해도 안 되고 이런 걸 검토하니까 시간이 가야 될 겁니다. 근데 변화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너무 자주 변하는 게 장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지 못하는 거죠.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장점이라는 말을 딱 부러졌기 때문에 좀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경주에서 누가 전화 와서 물어보더라고. 나도 처음 보니까 아무리 경영학 전공이지만 그런데 이제 3분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도 안 합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저같이 이렇게 누나가 여기서 아까 누나 내보러 뭐라 했어? 잔인하다 아니고 뭐라 했지? 잔인하다고요? 아니 그 말 아니고 아니 뭐라 했어? 얕다고요? 약대. 좋은 말이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인데. 인간 본성에 맞는 말이지. 약다가 무슨 말이에요? 야같다 이거지. 야같다. 야같다. 응. 내가 야같나?
미련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나 말은 좋은 쪽으로 약다는 말을 쓴 거고. 예. 내가 우리 동네는 약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사기꾼 경상도 비심하는 개념인데. 아니에요. 경상도 말. 아, 누나 말은 약다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삽부터 한 그러니까 똘똘하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지리산 가면 얕다는 것은 사기꾼 뒤집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에요. 의미가. 정정이요. 아, 정정. 근데 제 보기는 3번이 맞다 틀렸다고 장담을 못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답을 잘 찍는다면 틀렸다고 찍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대사에서는 그 회사들마다 법무팀이나 상부팀이 다 있습니다. 변리사가 다 있어가지고 회사마다 급하면은 바로바로 해가지고 즉각 상부 가지고 바로바로 변경도 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찍으면 틀려야 되는데 100% 틀리지는 않지 않나. 경영학 제가 전공인데. 브랜드는 변화하는 게 아니라 지 자체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그렇게 충돌을 계속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유 이거는 변하는 고유 게 특성. 변하면 장점이 아니지. 안 되는 거죠. 아, 이미지는 가지고 있고. 그렇지. 브랜드니까. 브랜드니까. 하여튼 오케이. 나는 3번이 좀 이해는 안 갔더라고. 근데 틀린 건 틀린 것 같다 싶었지. 브랜드 자체있구나. 그러니까. 브랜드니까 이미지는 하여튼 그래 좀 이거는 문제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아는 사람이 좀 헷갈려.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9번 이거는 보세요. 중앙도민시장, 지방도민시장, 민중도민시장 누나 맞았을 거고 이게 어딘 법에 놓습니까? 이거 이제 법령에 나오잖아요. 어디 법? 유통 및 가격 안정. 유통 쪽에 나오네. 그러니까 유통가격법이라는 네, 거예요. 유통가격법이 그러니까 유통법을 보려면 유통가격법하고 수산물 유통 및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그리고 일반 유통하고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러니까 일차적 구분 없다. 왜냐면은 이거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 대해서는 바다에서 소비자까지 전반적인 범위고 수산물 유통 및 관리에 아는 유통 및 수산물 유통 및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까? 수산물 유통법은 일명 유통법은 산지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어촌에서 딱 양육할 때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유통가격법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입니다. 그걸 좀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할 때. 그러고 나서 8번입니다. 냉동 오징어, 냉동하고 오징어 냉동 쪽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대로 우리 구한 형님이 카페에 보면은 계속 수산물 유통 그러니까 해조류 유통하고 하다 보면 냉동 그쪽에 원양어선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올리고 했는데 원양어선 질문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나 가공 유통학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다루고 나니까 자바 엮기는 좀 답답할지 몰라도 어떤 답을 지정하면 쉬울 수도 있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원양어선은 있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한국에 어떤 국적을 국기를 달고 태평양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잡으러 갔으면 참치를 냉동 오징어죠. 잡았으면 거기서 바로 그냥 전화가 콜로 됩니다. 인터넷으로 콜로 딱 되면 딱 이렇게 화상에 올리잖아. 올리면은 필리핀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이 그거 내거 탁 누질러 버리면은 바로 거기서 1차 가공을 하고 재석을 하고 바로 그냥 수출해 버립니다. 수출하고 나서 그 대금을 우리 관세청 서울시간 쪽으로 보냅니다. 그게 수출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탁 때리자마자 거기서 중개상이 있으면은 수입업자한테 딱 넘기잖아요. 수입업자가 받아가지고 바로 자기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수협이라는 어떤 어촌에 있는 어촌 옆에 있는 수협에 이렇게 거치는 비계통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비계통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다. 그리고 수입업자, 그럼 수입업자가 갔으니까 일본에 들어갔으면은 도매시장으로 간다든지 그러고 나서 소비자 앞에 마지막 파는 어떤 리테일 같은 소매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점이었지만 전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답을 마지막에 소비자 앞에 소매상은 쓸지 몰라도 앞에 쓰기는 또 답답하다. 근데 다만 도매 가공업자는 빼라 했으니까 빼버리다. 그렇죠. 가공을 거치지 않으니까 가공업자는 뺍니다. 빼니까 결국은 수입업자, 상사, 해외 상사에서 바로 땡기는 사람이에요. 땡겨가지고 자기 회사 쪽으로 땡기고 있는 겁니다. 수입업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통업자, 우리가 말할 때 유통업자, 유통수입업자 그런 상황으로 봐야 안 되겠나.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카페 예상 문제도 다 같이 올렸습니다. 33번에 예상 33번 되셨지만 1차 유통론 31번 올해
2회 때 143번하고 다 중복됩니다. 그거하고 같은 시각이었다. 이런 얘기를 봅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이 지금 이거랑 마찬가지인데. 맞지? 맞지? 아, 전에 4호, 이거 4호 경제가 이번에 노는 건 아까 전에 1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우자도 누나도 그렇고 저 후배들 아주 가르치고 할 때 고민하셔야 됩니다. 김치보다도 있지만. 또 있잖아요. 올해 4회 1차 1번입니다. 수하고 분析할 때.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도 계속 저 2차 공부하면서도 이거 보여주면서도 이거 논다. 저는 저 4호, 경직을 5점짜리로 준비해라 그랬거든요. 밑에 거하고. 놉니다. 오늘 어떤 시각이다. 자기 소화. 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요. 6번 햅삽입니다. 햅삽은 7원치고 정의하고 이제 물론 올해 1회 때도 1차도 나왔지만 예상 문제도 올리고 저는 그 시험 강의할 때 적어만 하고 했습니다. 누나 그때 안 적어봤지? 적었어요. 적었구나. 적은 사람 되는 거야. 이건 2차 수준행 위증한 유지가 뭐예요? 뭐를 검문. 개선하여 검증하든 문서로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저도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연습했고. 이 햅삽을 이제 요것만 쓰고 놓으면 안 되고요. 이제 이것만 쓰고 밑에다가 우자도 빵꾸빵 했으니까 이제 4점짜리 있으니까 좀 더 적어. 이제 누나가 그것만 적어도 한 3점은 받겠네요. 다른 사람 비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은 좀 더 적으려고 그러면은 그 선행조건 위프를 적고 그다음 5단계 있고 7단계 있다. 그리고 5단계 7단계 차이는 긴급성이다. 그리고 나서 기존의 햅삽하고 기존의 어떤 그 위생관리하고 지금 햅삽하고는 사전적 사후적인 어떤 조치에도 차이가 있다. 이런 말 간단한 말 적어주면 돼. 배운 거 다 적는 거예요. 그래야 4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로 전처리 또 전처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탈밀살 냉각을 실시할 때 반드시 장비 2가지만 적으래요. 그러면 탈기할 때 쓰는 거, 탈기, 밀봉기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중기 그 시머라든지, 뭐, 살군 레트로터, 살군 어떤 공간, 그런, 냉각할 때 레트로터, 뭘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 저 같으면 이제 그걸 간단하게 적으면서, 원래 전처리하고 뭐, 다른 걸 좀 적을 것 같아. 2점짜리니까. 아니 제일 어려운 이제 여기에서 가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밀봉하고 살균이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 또 쓴 거죠. 그럼 밀봉기는 뭐 했어요? 뭐 적습니까, 누나? 밀봉기? 밀봉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장비는 안 쓰고 이제 그런 거만 썼어요. 예, 그 잘못됐을 경우에. 근데 그것도 적어야지. 올해 저 탈기 밀봉의 목적으로 예상을 저는 했으니까. 자, 그거는 간단히 적어주면 더 이제 가점이 되는 거고. 여기 장비 써야 되는구나. 장비니까 밀봉이니까 그 시밍첩이라든지 그거 있잖아. 그거 하고 나중에 냉각할 때 보면은 살균이 고압해서 그 냉각을 시키려면은 냉각 압력 소재 이제 레트로터가 필요하니까 저는 그게 답인가? 그걸 써야 되는 건데 그러네요. 아니죠. 누나도 상관없어. 이제 그걸 적는 게 답인가? 아니면은 탈기 밀봉 살균 냉각에 대해서 개념으로 간단히 적을 것인가? 이런 것도 아니 그 장비 2가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걸 쓰는 거 맞네요. 장비는 맞죠. 장비가 있잖아요. 유비 있고 장비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포인트 이거 문제가 안에 누나가 그것 때서 2점짜리니까 1점 이상은 받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참 재밌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4번에 보면 1, 2, 3인데 저 봐도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봐도 2점짜리인데 이렇게 많이. 네, 1점, 2점. 그러니까 OX죠. 2점은 맞을 것 같고 3번은 하기 틀렸어요. 검사할 때 바꾸면 안 되죠. 검사 받지 않더라. 받고 나서 바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일부 생략을 최근에 올려놨어요. 우리 카페에다가 일부 생략할 때 방금같이 생략할 수 있어요. 일부 생략할 수 있습니다. 88조입니다. 88조 사망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맞고요. 법률에 따라 검사 해수부 장관이 정한다. 근데 이거 정부의 비수면 비주관 수상 강보의 농수산 분지관리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맞거든? 근데 일본도 맞다고 해야 되니까 문제 보면은 해수부 장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 법은 돼 있는데 그게 해수부 장관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수산 법령이니까 이거는 뭐 1차 객관식하고도 비슷한 문제가 또 OX로 내서 그러지. 그러니까 기본이 그렇게 논다니까.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인증방법입니다. 인증방법. 이게 보면은 시행구칙 32조고, 제가 뜨면은 뭐, 2차 서술행에 5회 21분도 있더라고요. 산지 분명 시행령 시행구칙입니다. 시행구칙. 2차 서술행하고도 다 있는데. 산지와 생산조건과 품명. 앞에 산지고요. 그 다음 품명, 그 다음에 생산조건에 따라 생산조건이 자연산과 양식산으로 인정한다. 품질 인증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품질 인증이 많이 나오면은 내년에는 올해는 지리적 표시가 별로 안 나왔죠. 김세무사. 지리적 표시? 아니, 아니, 원산지도 거의 원산도 많이 나왔잖아. 원산도 아까 전에 공범명 나왔잖아. 공범명이요? 아까 한 거 있었나? 여기 이번에도 원산지예요. 이번에 있고 이번에 공범명이야. 지금 너무 어렵게 내면 못 적으니까 3점만 나온 거야. 이거 하나밖에 안 냈네. 원산지는. 원산지 공범명은 진짜 막 강의할 때 많이 했잖아. 예상 문제 40회도 있고 60세는 문제 40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원산지는 진짜 깊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최근에 내가 원산지 법령만 했다가 시행령하고 시행구칙까지도 카페에 다 올려놨잖아. 진짜 깊이 들어간 거예요. 내년에는 조금 더 깊이. 그러고 나서 내년에는 뭐냐면 원산지법 시행령 시행구칙까지도 하지만 또 그거 뭡니까? 수산물 유통 및 구조 관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서 거기다 시행령 시행구칙까지도 하겠다. 이거 다 올려놨어요. 그거 1차 과목에 들어갔어. 1차가 다 올렸는데 2차까지 놓았으니까. 2차에 들어가니 그 2차는 원래도 나왔잖아. 1차 과목에. 근데 이까지는 너무 좀 깊이 좀 이까지는 말하면 이게 왜냐면은 몰라도 공포명이 몰라도 윤자 변형의 공포명령하고 거의 유사하거든 내용은. 그거라도 찍어도 돼. 영업소 주소라도 위반 내용, 영업의 종류. 시행령 7조인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1번입니다. 이제 원산지 포시가 원산지분 나오고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1억 주주 관리가 안 나왔어요. 올해가 특이합니다. 지역 특성입니다. 특성. 지리적 포시에 등록을 포시하면 법인이면 돼야 되는데 법인 아니라도 지원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1번이 지리적 포시고 2번이 법인만이거든요. 3번이 개인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개인 아니에요, 법인이에요. 찍을 수 있다고 개인을. 잘못 읽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 흐름을 모르면 나도 처음에 쓸 때 그냥 개인 찍었어. 나중에 보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혼자 쓸 때는 개인이라도 법인이 아니라도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논리가 거꾸로된 거야. 그러니까 혼자 쓸 때는 개인도 등록된다 이래 되는데 또 법인을 말로 갖다 강조를 해버린 거야.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 논리에 대한 어떤 순화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지문이지 않나. 이거 상지로 봐서 보세요. 가공환자는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소득가지 수산물소 가공 생산 가공업자 1인인 경우에는 개인도 가능하다. 이게 가장 간단하잖아요. 논리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법인 아니라도 등록시켜요. 왜 말을 어렵게 만들어? 김세무사 얘기 좀 해봐.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그렇게 생긴 사람은 얘들 개인 적고 논다니까. 나도 점주할 때 개인 적었어. 적고 나다 보니까 아닌데 뭔가 난 이거는 보고 왔거든. 그래서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뭐래?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할 때 이 말이 좋습니까? 1인인 경우에는 개인도 등록 가능하다 이 말이 좋습니까? 가장 명쾌하잖아. 국민한테 명쾌하게 법이 조문이 됐잖아.